번째 연사는 우리 백승목 자혜련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백 회장님은 평생을 이 공산주의자와 직접 몸으로 싸우신 분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백승목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에 분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청와대에 있는 이상한 사람이 40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딱 2분 초로 따져서 120초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참 참담하다고 해야 될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야 될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가늠이 안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분통이 터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분통이 터지기는 그냥 오히려 그거 잘됐다 또는 쌤통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 이게 제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저도 이게 분간이 안 갑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삐뚤어지게 세상 산 건 아닌데 오늘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니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가늠을 못합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김정은이가 128시간 동안 기차로 왕복 하노이까지 기어가서 개망신을 당하고 오면서 남쪽에 있는 동지에게 남쪽에 있는 길동무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 야, 내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내 대신 네가 가서 문재인에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재개를 통사정해다오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기도 전에 금강산 개성 얘기하려면 아예 오지도 말아라.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 옆에는 이상한 아줌마까지 데리고 가갖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참담한 꼴을 당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목을 매느냐? 이건 김정은이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문재인이도 목을 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드릴 말씀을 여러분 새겨 들으셨다가 이웃에게, 친구에게, 아는 친지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5일 통진당이 해산되고 불과 2주 후에 김정은이가 대남 공작 지도원을 불러 모았어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우리가 듣기에는 등골이 오싹하는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얘기가 남조선에 있는 진보, 다시 말해서 빨갱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북주사파 이퀄 우리들의 혁명의 동지다. 두 번째, 남조선에서 여러가지 탄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미군 철수와 고려 연방제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사람은 애국자이다. 대한민국 애국자가 아니죠.
소위 말하는 공화국 애국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앞으로 남쪽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 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또 플러스 개성 공업지구 활성화를 내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는 사람은 우리들의 동반자다. 무신 동반자, 적화통일 동반자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불과 100여 분이 안 되지만 다 10분 이상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실 수, 깨우쳐 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각별히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벽에 부딪혔어요. 왜? 문재인이도 김정은이도 트럼프가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완전히 딱지를 붙여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김일성이 때부터 뭐가 하다 제대로 안 되면 그놈들이 하는 내거는 말이 있어요. 58년도 중서 이념비운정이 나오니까 양쪽에서 얻어먹다가 한쪽에서도 얻어먹을 수 없게 되니까 김일성이가 내건 소리가 자력갱생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김정일 때는 소위 말하는 97년도 일대의 고난의 행군을 거쳐서 2004년까지 왔는데도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점점 쪼들리니까 2004년 10월 달에 김정일이가 식량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곧 자력갱생이고 이것이 우리 전투적인 혁명 목표다. 이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한 얘기를 김정일이가 똑같이 했죠.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지 15년 만에 김정은이 입에서 또 언제? 바로 엊그제 4월 10일 날 김정은이 입에서 자력갱생이라는 비명소리가 또 나왔어요. 그 도대체 뭘 어떻게 자력갱생하겠느냐? 우리는 경제 단위를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근데 북에는 네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김정은이의 쌈짓돈, 다시 말해서 궁정경제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쌈짓돈 경제, 39호 시대는 이상한 단체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것이 전체 북한 경제의 25%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제2경제. 참 우리 그는 보도 듣도 못하던 경제인데 뭐냐면 군수공업, 군사경제가 제2경제. 이게 얼마냐면 35%예요. 김정은의 25% 플러스 군수 경제 35% 60%가 해당되고, 그럼 나머지 40% 중에서 절반인 20%가 소위 말하는 인민경제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이거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배급도 끊기고 했을 때 연명했던 바로 장마당 경제예요. 이렇게 해서 북한의 경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제를 살리려면 불가피한 게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 뭐니 해도 돈이라고 외화입니다. 외화길이 다 막혔어요. 외화길이. 그래서 그러면 이 막힌 외화길을 뚫는 방법이 뭐냐? 밀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외국 은행에 해킹을 하고 소위
뭐라 그럽니까? 가상화폐? 이걸 도둑질해 갖고 가는 이런 범죄집밖에 이 달러를 보충할 길이 없어요. 왜? 북한의 경제의 주 수입원이었던 그 광물 그리고 석탄 이런 거의 수출길이 그리고 수산물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마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달러 궁핍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자력갱생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는 문제, 쌀. 그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간에 560만 톤이 필요해요. 그런데 작년에 가뭄도 들고 여러 가지 해갖고 140만 톤이나 부족해요. 이거는 김정은이 아가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UN 세계 식량 기구가 파악한 숫자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럼 560톤에서 560만 톤에서 140만 톤 정확하게 4분의 1 25%가 부족한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냐면 1년에 석 12달 중에서 석 달은 굶어줘야 돼. 손가락 빨아야 되는 얘기고. 북한 주민이 2,500만이나 할 때 625만 명이 굶어 죽어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현실입니다. 이 식량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김정은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1997년 소위 1차 고난행군 다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모면했느냐면 서관이라고 하는 농업상, 우리로 말하는 농림부 장관이죠. 이 사람을 농사 망쳤다고 미제 간첩이라고 끌어다가 총살하는 것을 떼어넘겼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농업상을 갖다 총살한다고 해서 이것이 또 떼어지겠느냐? 천만에 떼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기름입니다. 기름. 북한에서 1년 연간 기름을 도입할 수 있는 양은 400만 배럴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리고 정유를 통해서 만드는 석유나 휘발유나 이런 비행기 하는 제트유 같은 거 정제품 이거는 50만 배럴로 완전히 묶어놨어요. 이 50만 배럴을 그 이전은 200만 배럴까지 허용이 됐던 건데 50만 배럴로 완전히 놓겠다 4분의 1로 줄였다는 것이고 이것은 뭘 얘기냐면 비행기가 뜨려고 해도 기름이 없어서 못 뜨고 탱크를 굴리려고 해도 기름이 없어서 못 굴린다는 이런 형편의 의미가 됩니다. 아울러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가 없어 공장도 안 들어가고 우리 같으면은 지하철도 안 들어가고 기차도 다 올스톱이고 산업도 다 올스톱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전기가 없어요. 어느 정도 없느냐? 김정은이가 들어오면서 과학자가 의대한다 또는 평양시를 리모델링해서 한다 해서 50층짜리 아파트를 세웠어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10층 이상은 수압이 낮아서 수돗물이 안 나와. 그럼 50층까지 어떻게 물지개를 지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형편이에요. 또 50층 아파트에 하루에 3시간만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돼요. 그럼 나머진 아래층에서 50층을
걸어서 올라갔다는 언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일반 가정이나 일반 공장뿐만 아니라 필수 불가결인 군수공장마저도 스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광산에서 여러 가지 광산물을 캐고 석탄을 캐고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 공급도 안 되었고 광산에 물이 차는 이런 정도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달러, 두 번째 쌀, 세 번째 석유, 마지막에 전기. 이 네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대충 언제까지 쌀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금년 말까지는 죽자하고 어쩌면 버텨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또 미국 특히 한국에서 쌀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만 끝나느냐? 안 그렇죠. 누가 또 같이 끝납니까? 길동무 문재인이 끝나기 싫어도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야말로 김정은과 그 길동무 문재인의 끝장이 바로 눈앞에 왔다. 그러면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고통을 겪던 여기에서 해방되는 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들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이웃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친지에게 전달해 주세요. 안 그러면 여기 제한된 광장에서 몇 분이 들은 거 이게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많이 퍼뜨려 주시면 그야말로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백승목 자혜련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